31일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지 8차전에서 토트넘 유스 출신 영건들의 활약으로 스웨덴 엘프스보리에 3대 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에 직행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겨우 전반 45분만 뛰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8.3점, 소파스코어 평점 8.5점, 풋목 평점 8.5점으로 이번 경기 MOM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반 45분만을 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압도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에만 시도한 11차례 드리블 돌파 중 10차례의 드리블을 성공시켜버리며 유로파리그 역대 전반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것인데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손흥민 대 엘프스보리 풀타임 통계 3개의 키패스, 토트넘 대 엘프스보리 선수 평점, 손흥민 8.4점, 리히트너 5.9점 등의 기사로 경기 MOM에 선정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자세히 알리는가 하면 토트넘 유로파리그 강호 3대 0으로 꺾고 16강 진출, 후반 3인방 활약, 손흥민 여전히 팀의 핵심이라는 기사에서는 경기의 절반만 뛰었지만 이번 경기 손흥민은 특히 위협적이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 엘프스보리 선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슛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과 돌파는 토트넘에게 여러 공격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팀의 동료들이 좋은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반이 끝날 때까지 골라인 근처까지 깊숙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엘프스보리 수비수들을 체력적으로 힘들게 몰아붙였다라며 팀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에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엘프스보리 상대로 전반에만 드리블 10회 성공시키며 유로파리그 역대 최다 기록 수립, 눈부신 퍼포먼스, 32세 손흥민의 괴롭힘, 유로파리그 전반전 11회 드리블 돌파 시도, 10회 성공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여 전반전부터 괴롭히기 모드를 시작했다라며 부러움을 보이는가 하면 손흥민, 전반전 10회 드리블 성공으로 유로파리그 역사에 새 기록 세우다. 이 기록의 숨은 메시지는 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선수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이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반전에 성공시킨 10개의 드리블은 유로파리그 역사상 단일 경기 전반 드리블 수의 새로운 기록으로 토트넘의 승리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다라며 매주 새로운 대기록을 세우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한 아자이를 포옹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애정을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SNS에 우리 아카데미와 클럽에 정말 특별한 저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생했다.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스칼렛 무어 아자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스칼렛은 고맙다고 답했고 무어는 아이돌이라고 답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매체 역시 토트넘 유소년 아카데미의 밤, 손흥민과 어린 선수들의 전설적인 순간, 손흥민, 골 넣은 유소년 선수들과의 사진 공개, 정말 특별한 밤, 정말 자랑스럽다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 3대 0 엘프스보리, 손흥민도 빛나고 젊은 선수들도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기사에서는 토트넘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왼쪽에서 끊임없이 돌파하며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그의 패스와 움직임은 항상 팀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 사심없는 팀 정신은 주장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의 개인 능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현장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했다라며 전반 45분이라는 짧은 출전 시간 한 골도 넣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도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 영상에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상승세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만으로도 짧은 출전 시간에 아쉬움을 달래기 충분한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를 본 중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드리블 성공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한 경기 11번 드리블 중에 10번 성공한 역사상 첫 번째야. 손흥민 전담 수비수는 밤마다 손흥민 꿈꿀 것 같아. 이런데도 팀 동료들이 골을 못 넣어. 클래스 차이를 알 수 있었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소니 같은 선수 하나 내는 건 정말 어려워. 이런 선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본 같은 시스템에서도 나오기 힘든 선수야. 소니는 유럽 유소년 시스템에서 나온 거지. 한국에서 자란 게 아니야. 15살에 떠났어.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훈련받으면서 한국에서 지냈어. 좋은 시스템도 좋은 아빠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아빠가 없었으면 이만한 높이에 도달하기 힘들었을 거야. 너희들 젊었을 때 손흥민 드리블 못 봤구나. 이 정도는 손흥민한테 기본이야. 젊었을 때는 첼시 팀 절반이 와도 못 막았어. 아시아 1위 형님. 한 경기 하이라이트가 진짜 말도 안 돼. 이것도 전반전만 모은 거야. 확실히 능력 있는 선수지. 아니면 토트넘이 10년이나 뒀겠어? 페널티킥 없이 골든부트 받은 건 진짜 대단했지. 와, 그때 내가 고3이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 형님 경기 보는 건 진짜 짜릿했어. 한 주에 평균 한 번은 세계적인 골을 넣었으니까. 나도 그랬어. 고3 때였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2골 넣고 5대1로 노리치 이겼던 게 기억나. 마지막 골은 진짜 세계적인 골이었어. 완전 개인 능력이었지. 내 친구는 그때 직접 손으로 달력까지 만들었어. 21년 겨울부터 6월 7일, 6월 8일까지 쭉 적어놓고 매번 골 넣을 때마다 기록했거든. 진짜 그 시절엔 그런 게 큰 힐링이었지. 안 본 게 후회돼. 핸드폰 알람이 안 울렸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아, 진짜 야오밍이 휴스턴 로켓스에서 뛴 거랑 똑같아. 아, 아쉽게도 손흥민이 10년 동안 팀에서 받은 명예가 너무 적어. 아쉽게도 손흥민, 만약 3, 4살도 어렸으면 진짜 최상급 클럽에서 주축으로 뛰면서 발롱도르 경쟁도 했을 거야. 내 생각엔 셰원농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잘 기억해둬. 키만큼은 클 수 있겠지. 셰원농 10명 있어도 불가능해. 헛소리 하지 마. 그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건 맞는데 공 받는 기술이나 페인트 모션은 지금 국대 선수들 수준으론 불가능해. 중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긴 힘들 거야. 30년 동안 잘 키워서 2000년대 국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나마 그게 성공한 걸걸? 나는 게임 캐릭터다. 손흥민이 아시아 1위인 건 틀림없지만 올해까지일 거야. 그럼 1년 뒤에 손흥민이 은퇴한다는 건가? 앞으로 100년 동안에도 1위야. 최소 몇십 년 안에 아시아인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준 윙어가 나오긴 힘들 거야. 메뉴는 언제쯤 이런 선수가 오른쪽에 올까? 메뉴는 손형이 필요해. 만약 손흥민이 중국인이었다면 중국 축구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손흥민 같은 스타가 나오긴 힘들어. 척박한 땅에서 화려한 장미가 피기 힘든 것처럼 말이야. 현란한 드리블 기술이 아니라 어리로 반응하는 능력, 급정지랑 방향전환, 가속, 거기다 폭발력이랑 지구력으로 이겨낸 거야. 이건 다 그의 아버지가 다져준 기초지. 중국 선수들은 지금 다른 것 말고 일단 몸부터 잘 만들어야 축구라도 할 수 있어. 예,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팀 상대 드리블 성공률, 중국 국대 상대 드리블 성공률. 결론, 중국 국가대표팀, 유로파리그 팀. 이렇게 보니까 중국 국가대표팀 수비도 괜찮은 편이었네. 순간 네가 진짜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빈정대는 건지 헷갈렸어. 중국 슈퍼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실력이야. 무슨 소리야? 완전 급이 다르잖아? 그럼 음바페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수밖에 없겠네. 한 동작 한 동작이 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호날두를 떠올리게 해. 플레이 스타일이나 체형이 호날두 같아. 네이마르 느낌도 나는데? 골은 못 넣었지만 드리블 성공 횟수랑 키패스 3개로 이 경기에서 MOM이 됐어. 손흥민의 전성기는 꽤 오래 갈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he's showed for those big moments he's there, and important goal for the team, and he took that responsibility. How
손흥민 선수가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는 데는 4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9일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본머스 골키퍼의 반칙을 유도하며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팀의 귀중한 승점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 대 본머스 2대2, 손흥민의 페널티킥이 부진한 스퍼스의 승점 1점을 안겨주다라는 기사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트레이드마크인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을 시도했다. 수비에 맞지 않았다면 득점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영리한 플레이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에게 승점을 안겼다라는 평가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의 매체 역시 교체 출전 후 후반 45분 동안 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평점 7.4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본머스전 토트넘 무승부 이끌어낸 손흥민의 활약, 교체 출전한 손흥민 경기 흐름 바꾸다, 손흥민 페널티킥으로 팀을 구하다, 경기 막판 본머스 상대로 미친듯이 몰아붙인 토트넘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통계는 꽤나 충격적이다. 불과 45분 만에 2개의 슈팅 중 하나는 골대를 맞추고 하나는 성공시켰다라며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바꿔버린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최근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위해 교체 멤버에 이름을 올리자 토트넘 대 본머스, 벤치에 있는 손흥민, 승리의 희망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토트넘의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손흥민이 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볼 때 비슷한 실력을 가진 본머스를 상대로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를 벤치에 앉히는 결정은 다소 의외다. 분명 후반에 손흥민의 영향력을 더욱 임팩트 있게 만들기 위한 감독의 전술이겠지만 이번 선발 명단은 팀의 최대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는 토트넘을 향해서는 수비가 엉망이다. 이바니우송의 칩슛 성공, 본머스의 2골 차로 벌어진 토트넘이라는 기사를 통해 매경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수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등장 이후 중국의 매체에서는 케파, 손흥민 넘어뜨려 페널티킥 내주다, 손흥민의 파넨카킥 성공으로 토트넘 연속 2골 만회하며 2대2 동점 등의 기사를 통해 경기 흐름을 바꾸고 동점까지 따라붙게 한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는가 하면 특히 오랜 침묵을 깬 손흥민 선수의 7호 골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통산 127번째 골 기록, 하셀바잉크와 함께 역대 16위 등극 등의 기사에서는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로비킨을 넘어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4위까지 단 한 골만 남겨두게 됐다라며 계속되는 대기록도 빠짐없이 알렸습니다. 리그 7호 골을 터뜨리며 통산 4번째 텐텐 달성 가능성을 높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손영은 여전히 잘하네. 손영 혼자 팀 먹여 살린다고 애쓰고 있어. 매번 손흥민이 팀을 구해주는데 왜 포스테코글루는 얼마 전부터 손흥민을 선발로 안 쓰는 거야? 토트넘 감독 진짜 이상해. 왜 손흥민을 후반에 내보내는 거야? 손흥민 없으면 공격도 진짜 최악이야. 이번 시즌 손흥민 없었으면 토트넘 벌써 강등됐을걸? 손흥민 좋은 시절이 토트넘에서 낭비되는 게 너무 아까워. 리버풀이나 맨시티, 레알, 바이에른 같더라면 벌써 우승도 많이 했을 텐데. 손흥민은 토트넘 전설 중 하나다. 우승 없이도 여전히 전설이다. 손흥민이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했다면 진짜로 발롱도르에 도전할 수 있었을 거야. 케인처럼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젊음만 낭비하고 있어. 손영, 미넨 가는 거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케파는 손흥민 파넨카 골로 바보가 됐어. 솔직히 페널티킥이 좀 약했다. 진짜 놀랐네. 골키퍼 중심이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그냥 밀어넣은 거지. 이번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이상한 팀이야.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이길 것 같은데 주저앉고 그러잖아. 시즌 초반에 선두 달리다가 지금은 14위고 승점은 15위 맨유랑 동점이고 16위 에버턴보다 1점 높아. 돈 안 쓰는 구단이라는데 돈도 꽤 많이 썼어. 진짜 이상해. 본머스 무승부는 불공평했어. 토트넘은 전술도 아예 없잖아. 2골 중 하나는 운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손흥민 개인 능력 덕이고 두 팀 감독 수준이 완전 천지 차이야. 내 눈엔 네가 최고야.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어. 중국의 손흥민 같은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다.
매일 라면만 먹더라도 손흥민 응원하러 갔을 텐데. 한국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손흥민은 진짜 존경해. 진짜 한 발 한 발 자기 길을 걸어왔거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너무 잘하는데 자기 관리까지 철저해. 손흥민이 토트넘 우승하게 만들면 그의 선수 생활도 거의 완벽해질 거야. 불행하게도 그건 힘들어. 꿈도 꾸지 마. 토트넘에서는 우승 못해. 다음 시즌에 이적할 것 같아. 올해 토트넘 진짜 최악이다. 지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그냥 다음 주 유로파리그만 꼭 이겼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이번 시즌은 진짜 희망이 없어. 리그는 신경 안 써. 그냥 대충 하자. 유로파리그에서 또 지면 그 뚱땡이가 나갈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你现在再问我打沙特有没有希望，我觉得好难好难。我觉得国足进美加墨的概率，我现在心中啊20%吧。 중국이 사우디와의 경기를 앞두고 해괴한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92인 중국이 135위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3대1로 승리한 이후 중국의 매체에서는 국가대표팀 대승의 큰 의미, 만만치 않은 쿠웨이트, 한국도 겨우 2골 차로 이겼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축구대표팀은 확실히 기대해볼 만하다. 중국 대표팀은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3대1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줬다. 비록 피파 랭킹이 낮은 쿠웨이트를 이기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확실히 오해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괴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은 쿠웨이트를 3대1로 이겼다. 중국과 같은 스코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중국은 옵사이드로 취소된 골까지 전반에만 무려 4골을 넣었다. 쿠웨이트전에서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경기를 펼친 것이다라며 평가전 한 경기 승리에 들떠 우리나라와 동급이라도 된 듯 희망 섞인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하며 이상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6경기 승점 14점, 막을 수 없는 아시아 3위, 99.2% 확률로 월드컵 진출 예상, 2위 진출 노리는 중국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은 3월 2경기를 통해 월드컵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동의 강호들과 같은 조에 속했지만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 1위를 차지하는 동안 무려 12골을 넣었다. 팀의 공격과 수비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었고 일찍부터 본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이어 위 글로벌 풋볼의 예측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월드컵에 진출할 확률은 최대 99.2%로 이는 진출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이 월드컵에 직접 진출할 확률은 2.6%에 불과하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26.7%, 탈락 확률은 70.7%로 월드컵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알리면서도 기사 마지막에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에 연승하며 6점을 모두 따고 사우디와 호주에 최소 2점을 따낸다면 중국도 조 2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경기 시작 전 늘 하던 점수 계산으로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사우디를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희망 회로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한판, 중국 대 사우디, 월드컵의 꿈은 계속될까라는 기사에서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사우디는 1승 3무 2패로 정통 강호답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최대 10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사우디 리그는 전 세계 많은 유명 스타들이 활동하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만 자국 선수들은 클럽에서 선발도 교체로도 나올 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사우디 골키퍼는 리그에서 거의 5개월 동안 경기에 등장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감독이 바뀌면서 지난 명단의 절반 가까운 선수를 대규모로 교체했다. 이런 대규모 교체는 팀 전술과 심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3월 라마단 기간 사우디 선수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 수면 부족, 제한된 훈련으로 컨디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사우디의 불안 요소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사우디의 불안 요소와 오랫동안 공들였던 브라질 출신 선수 세르지뉴의 귀화 성공, 그리고 U20 아시안컵에서 활약했던 젊은 선수들의 합류 등을 이유로 피파 랭킹 54위 사우디를 꺾고 조 2위까지 오르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我觉得国足进美加墨的概率，我现在心中啊20%吧，可能还是有爱国情怀的加成，因为我们的对手太凶残了。我们的对手，我觉得准备的比我们更加出色。去年10月份碰印尼，我非常乐观，结果咱们干了印尼。但是现在时过境迁了，现在过了半年，人家的规划去年是完全没有磨合，而且没有升级。去年还是一堆谁也不认识谁的规划，也换了新的教练，然后他的规划又磨合了很多场，彼此之间更熟悉了。人家又是主场作战，这难度比去年高多了。我们6月份在客场打印尼的时候，和去年10月份完全不是一回事了。等到今年6月份，人家磨合了大半年了，然后又来，你看看印尼队现在在怎么准备的，太吓人了，我简直是不敢想。你现在再问我打沙特有没有希望，我觉得好难好难。大家记得吗？打沙特之前我明确说了有意拼，他们的球员在俱乐部全替补，根本没有战斗力。结果我们真的差那么一口气把沙特拿下来啊！因为人家换了主教练了，在经历了去年1年主场的糟糕战绩之后，今年是卯足了劲儿要开门红的。咱们是撞上了枪口，撞上了人家的开年第一战。 중국 대표팀에 대한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귀화에 성공한 세르지뉴와는 반대로 콩고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중국인이라던 오스카를 위해 소속 클럽에서 2억 위안을 태울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귀화가 무산됐고 30세 귀화 미드필더와 18세 2명의 천재 선수,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명단에 숨은 3대 핵심 요소와 변화라는 기사에서는 U20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어린 선수들을 향해 월드컵 예선의 강도는 U20과는 다르다. 왕이둥은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1대1 찬스를 놓치는 등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류청희 역시 사우디 수비와의 격렬한 충돌을 견딜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다라며 대표팀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패배를 직감하고 밑밥을 까는 기사도 많았는데요. 17일 전부터 훈련 시작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컨디션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 17일 동안의 훈련 캠프는 기술 및 전술 개발 시간으로는 비교적 짧다.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심리적 피로감을 유발하기 쉽다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긴 시간을 맞춰볼 수 없는 팀들이 보기에 그저 배부른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동시에 불안을 안고 치러야 하는 사우디전에 대해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난 축구 배팅하면서 아예 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사우디에 올인할게. 내가 중국 대표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파이팅! 축구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사우디는 요즘 기세가 떨어졌는데 중국은 최근 몇 년 중에 기세가 제일 높아. 중국이 항상 기세는 좋았지. 사우디 이기면 진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이 2연승 한 다음에 일본이랑 경기할 때 한 골 넣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꽤 올라 있을 거야. 거기다 세르지뉴까지 귀화했으니까 3월 2경기에서 승점 4점 정도는 딸 수 있을 것 같아. 형, 질 확률이 더 높아. 이길 확률은 진짜 낮고. 우리 처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피파 랭킹이 90위가 넘잖아? 중국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사람들이 사우디를 만만하게 생각해. 언론이 그렇게 떠드니까 정통 강호 브라질도 이길 것 같은 기분이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중국에게는 지기도 힘들다는 기사가 있었어. 사우디 이기고 월드컵 가자. 홈에서 한 명 더 많고 선제골까지 넣었는데 역전당했어. 원정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 경기 끝나고 실망하지 않길 바래. 대패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중국 대표팀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중국한테 기회가 왔다는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지? C조 각 팀은 프리미어리그 어떤 클럽에 해당할까? 일본 리버풀, 호주 맨시티, 사우디 웨스트햄, 바레인 에버턴, 인도네시아 팰리스, 중국 맨유. 이건 맨유를 너무 심하게 까는 것 같은데? 중국은 최고가 레스터시티 정도야. 중국은 쿠웨이트도 3대1로 이겼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먼저 배당률부터 확인해봐. 스포츠 복권 중국승 배당률이 8.8배인데 도전해볼래? 배당률만 봐도 중국이 질 거란 걸 다들 알고 있지. 우리에겐 후용용도 있잖아. 최종 엔트리 탈락했어. 뉴스 좀 봐라. 말도 안 돼. 노르웨이 리그 골든부트 출신이잖아. 노르웨이 2부 리그 골든부트야. 우레이만 다치지 않았으면 승점은 확실히 챙겼을 텐데. 우레이 출전한 경기 전부 졌어. 우레이는 강팀이랑 경기하면 슛 한 번을 못해. 우레이는 운이 안 좋거나 잘못된 곳에서 태어난 거야.
만약 브라질이나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거야. 우레이가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면 그 정도 실력으로는 중국 슈퍼리그로 돈 벌러 왔을걸? 홈에서도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걱정하지 마. 사우디 홈에서 골 들어갈 때마다 VAR 확인할 거고 그때마다 신비한 힘이 작용할 테니까 괜찮아. 생각 좀 해. 사우디가 돈이 부족하겠어? 이번 경기는 거의 확실해. 중국이 무조건 이겨. 진짜 확실해. 내일 아시아 축구연맹이 움직일 거니까 골 안 들어가면 중국한테 페널티킥이라도 줄 거야.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중국은 항상 안정적이었어. 괜한 기대하지 말자고. 홈에서 11명 대 10명으로 졌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중국이 원정에서 승점 1점 따기만 해도 기적이야. 기대를 안 해야 실망도 안 하지. 웃기는 건 지금 사우디 감독 말이야. 예전에 아르헨티나 이겼던 그 감독이야. 그 사람 사우디를 잘 알고 있다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으니까 중국이 사우디 이기면 중국이 월드컵 챔피언이란 거잖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所幸有4个出线名额，这要是一个组就俩名额，咱都早睡了。当明天的早晨太阳再升起，你会发现，其实我们没失去什么。为什么呢？因为我们是要夺第4名。 중국은 사우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이란, 호주와 같이 거친 플레이를 하는 팀을 두려워한다. 사우디도 더 이상 예전의 강팀은 아니다. 역대 가장 낮은 전력으로 평가되는 사우디를 상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사우디전 승리로 월드컵 자력 진출을 꿈꾸던 중국은 사우디전 패배와 족골지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중국 감독 이반이 사우디 감독에게 멱살까지 잡히며 다음 경기도 이번 같은 수준만 유지하세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된 황당한 상황에 이반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멱살 잡히고 모욕당하는데 아직도 두 사람이 친해서 장난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친구끼리 누가 이런 장난을 하냐? 둘이 친구든 아니든 장난이든 아니든 이렇게 많은 나라 카메라 앞에서 할 적절한 행동인가? 어느 나라 예의가 공공장소에서 남의 멱살을 잡는 거야? 축구에서 약소국 외교를 보게 되다니 내가 다 미안하네. 전호인은 너무 많은 걸 견뎌냈어 라며 잠시 분노했지만 또다시 호주전에 기대를 걸며 중국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3경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통해 진짜 생사를 건 싸움은 아직 남아있다. 승점 9점을 획득해야 하는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던가. 결전, 중국은 호주와의 경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호주의 볼 점유율은 겨우 38%였다. 호주의 신장과 몸싸움은 중국 수비에 큰 위협이 되지만 수비 복귀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중국의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다라며 정신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축구 해설가 동루 역시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所幸有4个出线名额，这要是一个组就俩名额，咱都早睡了，就前3轮你都得被睡了。当明天的早晨太阳再升起，你会发现，其实我们没失去什么。为什么呢？因为我们是要夺第4名，第4名很好听吗？就是倒数第3。好了，我们倒数第3，也就是说，我们把2个队压在我们身后，我们就完成任务。好了，澳大利亚又赢了，10分了，咱们才6分。可是咱们一看，还有俩难兄难弟儿，一个是巴林，一个是印尼，俺们哥仨都一块儿6分。可是呢，别忘了，我们后边3场还有对杀巴林和印尼，能听懂吗？也就是说，你现在如果能赢巴林、赢印尼，你就是下场你输给澳大利亚，输死，我觉得也能出现，也能第4，12分是100%第4。因为咱们现在不打日本了，他们也得打澳大利亚，可凶险，所以最好的结果是打澳大利亚不能输。 중국의 한 축구 인플루언서는 황당한 망상에 빠져있기까지 했습니다.
想到澳大利亚这次这么重视中国队，他们从昨天已经开始全力专注研究中国队。多名澳大利亚国脚和球队教练都表示，与中国队这场比赛不好踢，会看中国队的录像进行分析，必须找出国足的漏洞。中国队还是很难对付的，这场比赛会是非常艰难的考验。他们都认为中国队反击很危险，防守呢也很有组织性。如果中国队退守，必须把他们的进攻组织得更好更连贯，才有机会进球。有澳大利亚国脚放言，这次要复制澳大利亚上一场5-1大胜印尼的结果。澳大利亚这次来中国呢，就是要全取3分的，毕竟他们上届世预赛第2回合被我们逼平了，这次澳大利亚要谨慎太多了。 사실 사우디와의 경기 직후만 해도 중국의 매체에서는 환상을 버리자, 중국은 월드컵 예선 4위가 현실적인 목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전반이 끝났을 때 사우디의 볼 점유율은 71%였다. 슈팅도 중국보다 무려 7개나 더 많았다. 반면 중국은 경합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걷어차 레드카드까지 받으며 10명으로 싸워야 했다. 중국은 사우디보다 반칙만 더 많았을 뿐 전력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패배로 중국은 2위 호주보다 4점 뒤처져 월드컵 자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4위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던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이 패하며 중국과 같은 승점 6점에 머물러 있지만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두고 세 팀이 경쟁해야 한다. 월드컵 직행이라는 환상은 완전히 버리자. 현재로서는 조 4위를 목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며 이제야 자신들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주가 인도네시아에 대승을 거두자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기사들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7라운드 결과 중국 여전히 최하위, 중국 대표팀 4위 진입 더 어려워졌나라는 기사에서는 월드컵 3차 예선은 정말 잔혹하다. 7라운드 경기 이후 상위 세 팀은 결국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갔다. 2위를 굳히고 싶은 호주는 분명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것이 중국 대표팀에게는 가장 나쁜 소식이다라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월드컵 예선 C조 본선 진출 확률 사우디 70, 호주 80, 중국 3, 바레인과 인도네시아 15%라는 기사에서는 사우디 선수 머리를 걷어차며 퇴장당한 린 리양밍은 대표팀의 죄인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조 최하위다. 골득실차도 불리해 진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며 그간 보였던 밑도 끝도 없던 희망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희망은 승점 계산뿐이었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경우의 수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라며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항저우에서 7만 관중, 중국 대 호주 경기 관람, 치열해진 4위 경쟁, 이반에게는 스타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원정에서 사우디에 0대1로 패하자 언론과 팬들은 감독과 선수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7만 명의 팬들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다시 모인다. 이것은 중국 축구 팬들의 집착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호주와의 경기가 다가올수록 월드컵 진출을 희망하는 축구 팬들이 아직 많다며 또다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력 진출이라도 할 듯 기대하다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린 중국은 이번 호주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가 진짜로 우리를 강팀으로 생각하나 봐. 지금 중국 경기 영상 분석하면서 중국 약점을 찾고 있대. 지난 사우디 경기 때 볼 점유율이 20%였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의 공을 안 만졌다는 거지. 중국을 연구하다니 호주 참 힘들겠네. 중국 약점 찾을 필요 없을 텐데 강점 찾을래도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니까. 저렇게 허접한데 아직도 더 연구해야 해? 중국 상대하려고 연구까지 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강하다는 거야? 중국이 호주를 7대0으로 이겼어. 어젯밤에 꾼 꿈이야. 우리는 꿈에서 절대 지지 않아. 꿈은 반대라는데. 내 예상은 양 팀이 각각 한 골씩 넣어서 호주가 2대0으로 이기는 거야. 각각 한 골씩 넣었는데 2대0은 뭐야? 자책골이네. 난 중국이 2골은 넣을 거라고 예상해. 결과는 호주 대 중국 4대0이야. 중국이 호주한테는 지고 인도네시아랑 바레인한테는 이길 것 같아. 인도네시아랑 바레인도 중국을 그렇게 생각해. 아직 조 2위 가능성이 있어? 3경기 다 이기면 아직 기회 있을걸?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조 4위 정도는 가능해 보여. 우리가 4위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봐야 더 비참하게 탈락할 거야. 1, 2위는 불가능하고 3, 4위 해도 계속 플레이오프 해야 하는데 플레이오프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그냥 2030년 월드컵 준비하는 게 낫겠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호주한테 또 져도 이반은 좀 더 기다려줘. 바레인이랑 인도네시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야. 다음 경기에서 져도 아직 경우의 수는 따질 수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승점만 계산하네. 해마다 계산해도 결과는 항상 안정적이야. 난 경우의 수 따질 때마다 다음 월드컵 시작이란 걸 알게 돼. 중국 축구대표팀에 기대 안 해. 10경기 중 2경기 이긴 것도 이미 엄청 잘한 거야.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질 않아. 이번 예선에서 제일 좋은 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대가 돼. 예전 예선 이때쯤엔 중환자실에 있었거든. 우린 운이 너무 나빠. 이 조에는 월드컵 단골팀이 3팀인데 다른 두 조엔 한 조에 하나씩밖에 없어. 우즈벡이랑 이라크는 사우디보다 상대하기 훨씬 어려워. 우리는 왜 우리 수준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항상 운도 없고 조 추첨도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냐고? 실력이 안 되니까 운해라도 기대하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아마 티켓 산 사람들 대부분 후회하고 있을걸? 중국 경기 보려고 돈 쓰는 사람이 있네. 믿을 수 없어. 중국이 남은 3경기 전부 이기면 승점 9점을 얻을 수 있어. 일본이 남은 경기 다 이기고 남은 팀들이 서로 비기면 중국은 3연승으로 2위도 될 수 있어.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이 말 기억해둬. 2034년 월드컵이나 준비하자. 희망이 없어. 2030년 월드컵도 포기한 거야? 이건 중국 국대한테 제일 좋은 기회야. 호주만 이기면 돼. 아니, 최고의 기회는 중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야. 중국 실력으로는 거저먹는 게 딱이지. 오랜 전통이 있잖아. 점수차 적게 지면 이긴 걸로 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